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또 해피런 하셨나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정말 건강이 필수라서요. 저는 그래도 이틀에 한 번, 거의 런 하고요. 그 다음에 안 하는 날은 아령 있죠. 왜냐면 제가 팔에 힘이 없어요. 아령 들게 하고, 요가 조금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나마 이렇게 자주 뵐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운동을 좀 소홀히 한다 그러면 일단 제가 에너지가 딸리고요. 그다음에 의지가 약해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해피런 돈 안 들고 신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주제 그 영상이 아 그 어느 분이 그 자동차 관련 학과에 대해서 옛날부터 몇 분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인제 저는 이렇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딱 하자 그러면 저는 기억해 둬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모아서 제가 정보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거든요, 몇 분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런데 참 묘한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차가 문제가 크게 생겼거든요.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이 딱 돼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말에 올 여름에 휴가 그 겸 저는 인제 피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현실 세계를 쫙 떠나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서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를 하늘에 맡기고 그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6월 말에 29 일부터 7월 2 일까지 저희 알버타 캘거리로 떠나요. 이제 우리 그 지인 몇 분하고 그중에 인제 저희 수녀님들도 계시는데 그래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한 6 인 7 인승 이상 되니까 제 차가 인제 밴이거든요, 8 인승. 그래서 인제 이게요. 키로수가 얼마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게 캐나다 현실이에요. 제 차가 지금 200,000 킬로예요, 200,000 킬로. 여러분 기절하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캐나다가요. 보통 자동차를 한국처럼 3년 5년 타고 바꾸는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외국인분도 있으세요. 한국 분들은 많고요. 그런데 평균 여기 오리지널 캐나디언들 보면 여러분들 많이 와서 느끼셨을 거예요. 자동차 정말 오래된 거 꼬물꼬물한 것도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고 저만 해도 저도 이렇게 차를 오래 탈 줄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한번 새 차를 하 어 바꾸려고 하거나 어쨌든 중고차로 결혼하려고 그러면 세금이 장난이 아니고 여기는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분들이 그 여기 캐나다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차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할게요. 이 차로 아 1 년에 보험료가 한 2,300불 나와요. 하나로 알아서 계산하세요. 저는 거기서 40%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에 할지 할인을 받은 겁니다. 그게 2,300 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0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BC주 제가 살고 있죠. 각 주마다 보험료 산정이 달라요, 여기. 어 그리고 그 차량 그 보험회사는 거의 정부에서 합니다, 각 주마다. 그리고 여기 먼저 그 제가 오늘 영상이 주제가 캐나다 이민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얼마만큼 좋은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현실을 설명해 드리면서 하면 여러분이 감 팍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주신 분이 음 자동차 관련 지금 경력이 3년 되셨고 영어도 되시고 기술도 있으신데 지금 못 들어오세요. 사연이야 뭔가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그 관련 업종이 자동차과고 또 제가 하필이면 지금 자동차가 고장 나서 이제 자동차 카센터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서 하는데요. 일단 제 차가 200,000 킬로 뛰다 보니까 뭐 배터리는 그동안 한 2번 간 것 같고 근데 지금 라디에이터도 금이 가고 뭐 이렇게 쿠션도 안 좋다고 그러고 배터리도 또 갈아야 되고 브레이크 페달도 물론 그동안 몇 번 갈았죠. 하여튼 이래저래 해 가지고 한 지 2,000불 넘게 나오게 생겼어요. 왜 이러냐면요. 캐나다가 인건비가 일단 비쌉니다. 부속도 비싸고 다 비싸고 그리고 저처럼 뭐 10만 20만 30만 킬로까지 타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차를 사면 폐차할 때까지 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보통 서민들은 알뜰하게 캐나다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끝까지 타세요.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손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관련 카센터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인제 저도 이제 여기 대도시다 보니까 외국인 그 캐네디언 타이어 같은 데 거기 가서도 고쳐 보고 한인 그 카센터에서도 제가 고치고 여기저기 저는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역시 내 나라 말이 되고 쉽게 이해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한인 카센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어 잘 됩니다. 카센터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일손이 항상 부족한 걸 저도 느껴요. 그리고 어 인제 그 여기 현실을 보면은 왜 자동차 기술 학과가 이렇게 좀 유망 기술이냐면은요. 일단 캐나다가 넓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 아는 분도 최근에 이 일이 밤늦게 끝나고 이러면 여기 제가 캐나다의 대중교통에서 언급했을 거예요. 출퇴근 시간 외에는 그게 답사 이용할 땐가 그 영상 꼭 보세요.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30분 1 시간마다 버스가 오는 데다가 지네 맘이야 그냥. 그래서 오후에 밤늦게 주말에 대중교통편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차가 없이는 정말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차를 무조건 다 소유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넓다 보니까 자동차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해요.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넓으니까 갈 곳도 많아요. 뭐 캠핑하는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장 나고 많이 타고 하니까는 훨씬 더 소모도 많이 되고 카센터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는 여기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침 저녁 기후 변화도 심지만 특히 겨울 캐나다가 밴쿠버, 빅토리아 이쪽으로 빼놓고 다 춥다 그랬죠. 추운 데다가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하고 낮에도 심하고 또 추울 때 모든 기계들이 오작동 잘 되고 좀 안 좋은 거 아시죠? 더구나 겨울에는 염화칼슘 막 뿌려야지 길이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많이 삭아요. 제 차도 보면 밑에 엄청 높고 많이 슬었고요.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차가 고장이 훨씬 다른 주보다 세고요. 그다음에 춥고 겨울에 많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웬만해서는 그 접촉 사고도 엄청 많이 나고요. 제가 지금 마니토바에 살 때도 그러고 여기 밴쿠버도 살다 보니까 밴쿠버도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사르르 얼어 가지고 차라리 눈이 많이 오면 괜찮은데 눈 많이 올 때도 난리가 나지만 사르르 얼 때 보면은 차가 사방에 부딪혀 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마니토바도 사스캐치원, 온타리오 다 똑같아요. 이게 엄청난 그 사건 사고가 겨울에 제가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70 일 연중 70%의 사고 비율이 겨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고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세대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험료도 비싸고 그 여기가 뭐 캐나다 자체 생산하는 자동차 없습니다. 세계 각국 차가 캐나다에서는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속이든 뭐든 없으면은 그 나라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가 겨울에는 보통 한 달씩 막 돼요. 계속 와도 계속 막 사고가 많이 나니까. 너무 또 사고 나니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심하시고 천천히만 가면 사고 안 납니다. 사실 저도 겨울에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냐면 겨울에는 기어갑니다. 30, 40 놓고. 그리고 간격 멀리 떨어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면은 일이 없어요. 근데 인제 초보자분들이거나 감이 좀 없으신 분들이 사고가 나는데 어쨌든 이런 이 기후 환경 이 넓은 땅에 여행 많이 하고 그 겨울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카센터가 굉장히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카와시 회사도 잘 됩니다 여기가. 그만큼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해서요. 전망이 여기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뭐 여자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리지 그 유학 후 이민할 때 남자분들은 자동차 관련 학과를 선호했으면 좋겠다고 소개해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는데, 바로 오늘 내가 영상을 만든 계기의 그 주인공분이 이분 대단하세요. 왜냐면은 이분이 보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좀 살아 보셔서 유학도 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민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인제 유학 끝나고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벌써 몇 년, 한 10년 넘으셨겠죠? 그 자동차 관련돼서 뭐 정비, 차체 수리, 보수, 도장, 그리고 뭐 자동차 그 자격증도 뭐 견인, 특수, 화물 자동차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계셔. 그리고 지금은 그 자동차 도장, 도금 뭐 그런 데서 경력이 3 년이나 되셨대요. 그리고 또 영어도 되셔. 그러면 영어 되고 이 정도 기술이면 분명히 이민이 쉽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고 여행 비자로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뭐가 잘못되셨나 봐. 자세한 내용은 뭐 메일에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들어올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인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들어올 수는 없고 그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을 인제 기약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거절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정도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인제 그냥 무조건 와서 워크 비자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희망이 없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미 기술도 있고 영어도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동차 관련 학과로 1 년짜리 하세요. 지금 계속 보면은 왜 이렇게 2 년에 목을 매는지, 아니 1 년짜리 나와도 취직이 안 될 분은 2년 나와도 2년 취직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목표를 갖고 뭔가를 할 때는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돈이 많으면 2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영어 되고 이런 분들은, 이분도 지금 2 년을 해야 되나 뭐 AIPP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너무 막막해 가지고 저한테 메일 주신 거예요. 근데 좀 안 됐고, 그리고 자격도 되시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가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입국하려고 했던 그 주로는 가지 마시고 소규모 도시로 가세요. 사스케천도 좋고 마니토바도 좋고 유콘도 좋고, 그리고 칼리지로 무조건 가세요. 왜냐면 유학생으로 갈 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냥 여행 비자로 오는 거하고는. 그리고 요즘 분위기 보니까 함부로 여행 비자로 그냥 방문 비자로 와서 직업 알아보고 아무리 기술 있고 영어 돼도 쉽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특히 대도시는. 그니까 어떻게든지 비자는 바꿔 오셔야 돼. 젊은 사람들은 5 월 비자 아니면은 제일 쉽게 올 수 있는 게 유학 비자잖아요. 근데 유학 비자로 이분 같은 경우는 영어가 되고 자동차 기술이 있어. 그럼 자동차 같은 관련 학과로 가면 가자마자 이분은 다 아는 내용이고 영어도 잘하고 완전히 분명히 튀어요. 지금 이분도 보니까 제 영상 다 안 보셨어. 제 영상을 다 보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다 보신 분들은 정말 길 나옵니다. 제가 다 올려 놨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인제 자동차 관련학과 들어갔어, 이분 같은 경우도.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분은 정말 잘하실 거예요. 교수도 눈에 띌 것이고 본인도 잘할 것이고,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하시면서 교수 인맥 쌓고 친구들 인맥 쌓고 동네 방네 자동차 회사 같은 데 가서 6 개월인가 지나면은 제가 알기로는 파트타임 시작됩니다, 일 주일에 20 시간씩. 가서 내가 파트타임 신청하세요. 왜냐? 비자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일 굉장히 쉽게 찾아요. 영어 되고 기술 있는 분 비자만 있으면 쉽게 찾아요. 옛날에는 비자가 없어도 쉽게 찾았는데 요즘은 장난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변을 지금 보니까 이미 와 계신 분들을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다 기술 좋고 영어 되는데 회사에서 써 주겠다는데 비자가 없어 못 써 주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 배우는 계기로 삼고, 무조건 비자를 있어야 되니까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시고 그 자동차과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면서 인맥 쌓고 정보 서치하고 6 개월도 부족해. 6 개월 동안 그거 하면서 파트타임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어디 가서 어느 직장에서 내가 사장이 돼 보세요.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고 별별 좋은 사람이라도 와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이 회사에 없으면 안 될 사람처럼 일을 해. 그럼 여러분은 안 써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써요. 안 그래요? 사장 마음은 그래요.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꼭 그런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 진짜로. 왜?
영주권 밖에서는 더더욱이나 진짜 성실하셔야 되고 주인 눈에 100% 마음에 들게 하셔야 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더 노력해야 돼요. 더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그 파트타임이라도 가서 하다가 보면은 주인 눈에 띄기만 하면 1년 졸업하기 전에 "너 절대 나가지 마라. 우리 회사에 꼭 있어라. 내가 워킹 비자 너를 잡아서 해 주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해 보지도 않고 나한테 백날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말로 해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제 영상 과거에 보면은 이민 캔슬된 사건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민관 마음으로 가서 이민관 입장에 가야지 내가 이민이 성공을 해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똑같아요. 내가 워크 비자를 받고 싶으면은 그 주인 맘에 들고 주인 입장에서 일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영상에 다 나옵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이력서에 나이도 쓰지 않아요. 자식이 있는지 뭐 결혼을 했는지 유무지도 안 밝혀요. 내 자신에 대한 역량과 내 자신의 주특기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 성격만을 이 이력서에 표현해서 면접을 보고 자신감하고 그 사람 눈에 띄고 또 3 개월 동안 일을 시켜 보고 얘가 진짜 잘하나 못하고 잘하면은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연습을 하시라고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고 오시라고 제가 영상을 지금 100 한 30개 막 이게 넘어가는 20개 넘어간 것 같은데 그거 다 올려 놓은 거예요. 150 개인가? 인제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이 영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술이든요 지금 캐나다에서 부족한 전문 기술직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거예요. 그거를 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관련 학과 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그 무조건 관련된 학교로 오세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 어설프게 뭐 AIPP니 뭐 이게 하면은 다 이게 사연 들어보니까 그 이주공사에서 뭐 유학원에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요구해서 돈이 아까워서 못 해. 없어서도 못 하고. 근데 차라리 그래서 그러면은 유학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유학 비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워크 비자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여기 살아 봤잖아요. 다시 이민 어디 간다 그래도 무조건 저는 1년 해요. 왜? 1년 하면서 알아봐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졸업하고 나도 1년 동안 또 워크 비자를 줘. 그 안에 직업을 못 찾으면 그거는요 학교 다니나 마나야 사실은. 1년 다녀서도 잡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되고 2년 뒤면은 더 잘해야 되고. 근데 좀 이렇게 영어도 되고 기술이 이미 있고 이러신 분들은 뭐하러 2 년을 해요. 1 년에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1년 해 가지고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1년 또 하세요. 그거를 저한테 자꾸 질문하면 안 돼. 나는 왜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살아 보니까 1 년에서 다 됐으니까. 2년 한다고 졸업한다고 쉽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2년 동안 누들날라 워크 비자 했으니까 노는 기간 막 길어질 뿐이야.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증상 아니에요. 1 년도 너무 길어. 제일 좋은 건 1년 딱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야 돼. 그 각오로 하시고 그 준비를 하시고 내가 정말 그 교수님한테 그 회사에 가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할 거라는 거 미치도록 잘하겠다는 거 나는 그리고 너무너무 필요하다. 나는 저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할 거다. 이거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을 감동을 주란 말이에요. 감동을 주면 돼요. 이민과 감동 주는 작전을 안 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들어오다가 입국 이게 거절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을 보겠어요. 그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제가 입국 거절된 사례 며칠 전에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것도 꼭 보시고 저도 하마터면 거절당할 뻔하고 쫓겨날 뻔했잖아요. 제가 아주 오만 그 고생을 다 해봐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다 보면서 미리 준비하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캐나다 현실이 지금 보니까 아직 기술이나 뭐 유아 교육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인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업데이트 할 건데 어떤 분이 그 운전면허증을 따와야 되냐 어찌 되냐 이것도 하는데 제가 그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해 드릴게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많아요. 이게 길어지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인제 이렇게 좀 메일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분도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밀렸습니다. 아마 쪼금 제가 7월 달쯤 가면은 쪼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안정도 되고. 그때 가면 제가 좀 댓글도 많이 달고 또 활발하게 할 거고요. 쪼금만 기다려 주시면서 여유 있게 그동안에 제 지난 영상들 다 보시고 여러분 제 영상 다 봐 봤자 인제 이틀이나 꼬박 3 일이면 다 봐요. 그 엄청난 일을 결정하는데 3 일 4일 꼬박 보시고 다 보신 다음에 감을 잡고 문의도 하시고 제가 매일 보면은 제가 영상 다 올린 거를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단답형으로 정말 대답 못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뿐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영상을 보셔야지 현실의 감이 잡히고 '아 내가 어떤 거를 하면 좋겠다.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한 캐나다 가면 어떻구나.' 내가 내 영상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공부하고 준비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 기존의 선배들 정말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민 그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게 돼요. 제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제 자동차 기술 관련한 된 정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아들 셋 딸 하나인데 아들 딸 낳으려고 아들 셋 까지 낳으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딸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셔야 되니까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하여튼 유학으로 먼저 오셔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취업 알아보시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가족 초청하는 거 아주 좋아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뵐게요.